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. (2022년 2월 15일)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시급이 3,800원이던 시절, 저는 동작구에 있는 어느 한 PC방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요. 당시 제가 일하던 PC방 구조는 2층에 PC방이 있었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PC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는 창고가 있었어요. 그 창고 안에는 PC방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매대에 채워넣을 라면이나 과자들, 그리고 사장님의 라꾸라꾸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. 적어도 제가 일하는 동안은 그분이 왜 거기에서 머무르는지 그런 건 물어보진 않았는데, 제가 볼 땐 그냥 거기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. 평일에는 저녁 8시에 교대를 하면 그때부터 밤새 사장님이 카운터를 보시고, 오전이 되면 저랑 교대 후 그 창고로 들어가서 계속 잠만 자다가 제가 퇴근할 때가 되면 창고에 들어가 사장님을 깨우고 나서 다시 교대하기를 계속 반복했죠. 그러다가 하루는 사장님께서 주말 토요일에 대타 한 번만 가능하겠냐고 묻더라고요.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. 왜냐하면 야간에는 초중고딩들이 없어서 비교적 조용하게 게임만 하는 손님이 많은 데다가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는 다 배달시켜 먹도록 카드를 주셨거든요. 당시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. 그렇게 토요일 날은 저녁 8시에 맞춰서 PC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. 그리곤 주말 알바 누나와 교대를 하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. 코비야, 안에 사장님 계신다. 그래서 근데 저 대타 왜 부른 거예요? 하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졸린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자기는 오늘 꼭 잠 좀 자야겠다네? 이랬다는 겁니다. 이해는 갔습니다. 매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계시니깐요. 그렇게 근무교대 후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10시 되면 청소년들 다 나가야 됐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빠지고, 그리고 12시 전에 집에 간 손님들 그 더러워진 자리를 치우고 나자 주말인데도 제법 한산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한 새벽 1시쯤 사장님이 막 눈을 비비면서 창고에서 나오시면서 코비 출근했구나. 근데 너 창고 들어왔었냐? 네? 아니요. 저 계속 카운터 보고 있었는데. 아, 그래? 그럼 여기 손님 못 들어오게 해라. 나 잘 거다. 아주 드물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처음 오시는 손님들께서 그 창고가 화장실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저희도 가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매대에 과자나 라면 다 떨어지면 그거 부족한 거 가지러 가끔 들어가긴 했죠. 아무튼 그러고 나서 시간은 흘러 한 새벽 2시쯤이었어요. 근데 또다시 사장님이 졸음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서는 방금 너였어? 이러시길래 어떤 거요? 하고 물었죠. 그러자 방금 창고에서 나온 사람 이러길래 저 아니에요. 이렇게 대답을 했죠. 그러자 사장님이 야,
손님 못 들어오게 하라니까?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도 들어간 사람도 나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네?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었다니까요? 이렇게 대답을 했죠. 그러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, 손님 여기 들어와서 한참 돌아다니다 문 열고 나갔거든? 그것도 못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? 야간이더라도 할 건 해야지. 이러면서 저를 혼내시는데 그 카운터의 위치가 손님이 창고문을 열고 닫으면 제가 못 볼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. 게다가 화장실을 갔던 적도 없고요. 더 말이 안 되는 건 창고는 항상 불을 다 꺼놓고 그 안에 있는 창문도 바깥으로 PC방 상호가 랩핑이 되어 있어서 빛이 거의 안 든단 말이에요. 잘못 들어가는 손님들 100이면 100. 문 열고는 화장실 아닌 거 알고 바로 닫고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짜증을 좀 냈어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제가 안 한 게 뭐 있다고. 그리고 손님이 거기에 잘못 들어갔을지언정 바로 나오면 나왔지 왜 그 안을 돌아다니겠어요. 봐요. 여기 지금 다 단골밖에 없잖아요. 그러자 자기도 제 말에 수긍을 한 건지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곤 다시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. 너무 피곤해서 저 양반이 꿈 꿨나 싶었죠. 그리고 한 30분 정도 뒤에 술을 잔뜩 먹고 친구들끼리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온 손님 4명인가가 들어왔어요. 그리곤 사이좋게 컵라면을 한 개씩 주문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나둘씩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라면이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. 하는 수 없이 저는 라면을 꺼내러 창고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아주 옅게 깔린 창밖 불빛 안쪽으로 누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창고가 제법 평수가 큰데다가 너무 어두워서 정말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. 그래서 누구세요? 하고 물었습니다. 그런데 아주 낮게 쫙 깔린 목소리로 저승사자.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어서 저는 잔소리 들을 것을 무릅쓰고 창고불을 켰습니다. 그런데 그 창고 안을 뱅글뱅글 돌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. 깜짝 놀란 저는 사장님 뭐 하세요? 하고 물었고 그대로 눈을 뜬 상태로 한 3초간 멍하니 멈춰있던 사장님은 이거 뭐지? 이러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라면 꺼내러 왔는데 사장님 혼자서 불 다 꺼놓고 걷고 있었다. 그리고 무슨 본인이 저승사자라고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 내가 미쳤나? 왜 그랬지? 이러며 부끄러워하더라고요. 그땐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젊은 사장놈이 노망이 났구나 뭐 이러고 말았죠. 이후 아침 8시까지는 사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조용했습니다.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매장 청소를 한 뒤에 주말 오전 누나와 교대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. 야간이었지만 나름 편하게 일도 했고 하루 정도 밤샜다고 끄떡할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친구랑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. 한 저녁 8시쯤 되어 오전 알바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저는 뭐 부탁할까 봐서 귀찮아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윽고 문자가 하나 도착을 해요. 코비야,
사장님, 죽었어. 저는 곧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누나가 퇴근 시간이 돼서 교대하려고 창고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불렀는데 평소에는 부르면 잘 일어나던 사장님이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서 불을 켰대요.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있길래 가서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는데 죽어 있었대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도 전화도 하고 거기 있는 나이 든 단골 아저씨들한테 부탁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.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제가 누구냐고 했을 때 저승사자 이렇게 했던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. 그 사건 이후 사장님의 큰형이란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.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장님이 심혈관계 문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람이 아무리 충분히 오래 자도 밤낮이 바뀌는 게 체질이 아닌 사람들이 있대요. 그런데 24시간 내내 어두컴컴하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만 생활하고 라면이랑 짜장면 같은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점차 심장과 혈관에 데미지가 오고 있었나 봐요. 당시 사장님 나이가 40이 안 됐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 뒤로 저는 저승사자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